지금까지 출력 양식이랑 처리 조건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도 그림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순서도는 스타트 부분에서 마지막 스탑 부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알려드리자면 여기 제목을 출력한다. 이 물결 모양 같은 경우는 출력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긴 걸 보면 이 밑에도 N이랑 P를 출력한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PMK를 출력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출력하는 부분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출력 양식 그대로 출력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름, 출장비, 10,000원, 5,0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화폐 단위 쭈르륵 나열하고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서 실제 이름이랑 출장비랑 화폐 단위를 출력하고 이게 여기 입력 예시에서 보이는 콰이트가 나오면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전체 화폐 매수를 출력하고 10,000원의 총 출력, 그러니까 총 매수를 출력하고 5,0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총 9가지의 화폐 단위의 전체 매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목을 출력했으니까 여기 같은 부분은 배열을 초기화를 시키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배열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래밍 하다가 출력 값이 완전히 이상한 값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배열을 초기화하는, 0으로 초기화하는 작업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순서도 디버깅표에서는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MP 같은 경우는 입력, 출력 양식에서 보셨다시피 이름이랑 그 다음에 출장 지급액을 먼저 출력을 하죠. 그리고 이 N이, 그러니까 입력된 게 콰이트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서 콰이트이면 이제 그냥 출력만 하는 마지막 전체 화폐 매수만 출력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변수에 입력되는 값이 입력되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면서 화폐 매수 계산하고 한 사람의 화폐 매수 계산이 끝나게 되면 이제 다시 이름이랑 화폐 매수를 출력하고 이름이랑 출장비 지급액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면서 다시 총 출장비 화폐 매수를 출력합니다. 여기 화폐 매수 계산을 1번, 출력을 2번, 총 출장비 매수 출력을 3번,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출력을 4번이라고 하면 여기 출력 양식에서 1번은 계산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이름이랑 출장비를 출력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인별 화폐 매수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4번으로 전체 화폐 매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1, 2, 3, 4번이 이해가 안 가시면, 그러니까 순서도를 부분 나눈 게 이해가 안 가시면 영상을 다시 뒤로 돌려서 차근차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도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여기가 무슨 반복문인지, 무슨 일을 하는 반복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디버깅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을 초기화했다고 가정하고 이름이랑 출장비가 입력됐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임철식 해서 537,620원이 입력됐습니다. N은 임철식 537,620원이기 때문에 콰이트가 아닙니다. 아니면 T는 P입니다. P가 입력이 됐으니까 이 디버깅표에 P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총 출장비였으니까 537,620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M 바로 정답을 입력하는 칸이 나왔는데 이 M 같은 경우는 어디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화폐는 고액권을 우선으로 한다. 앞에서 제가 글씨로 써놨던 부분에서 화폐는 고액권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고 그리고 화폐 단위의 시작은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만원부터 1원까지 총 9가지 화폐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면 M의 초기값 만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답은 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디버깅표에 만원을 입력하고 SW 스위치가 1이라고 입력됐습니다. 다시 써볼게요. 53만 7,620원. 그 다음에 M은 만원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K는 1부터 반복문이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PMK가 먼저 나왔죠. PMK 그러니까 K 자리에 1을 넣게 되면 간단하게 P라고 쓸게요. P의 첫 번째 배열에는 T 나누기 M 값이 들어갑니다. T는 P 똑같았으니까 53만 7,620원을 그대로 입력하고 들어왔으니까 53만 7,620원 나누기 M. 여기서 계산해보면 53만 7,620원 나누기 만원이니까 계산하면 53이 나오겠죠? 왜냐면 53만원은 만원이 53장 있을 때 53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MK 부분에는 53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T는 T-PMK 곱하기 M. 이거 같은 경우는 T 53만 7,620원이죠. 53만 7,620원 빼기 PMK가 지금 53이죠. 53 곱하기 M 만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T는 남은 금액을 갖고 있는 변수예요. 53만원이 만원짜리로 53장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만원짜리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 1,000원, 500원, 100원 이 순서대로 계속 구해야 하니까 만원짜리는 이제 53장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5,000원권을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53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5,000원권이 몇 장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T라는 변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T 변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금액에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화폐 단위의 개수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원이니까 만원짜리가 53장이 있었다고 하니까 53만원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개수 53, PMK가 화폐 개수니까요. 화폐 매수, 그 다음에 지금 화폐 단위 만원 해서 53만 7,620원에서 53만원을 빼게 되면 결국엔 7,620원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T에는 7,620원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SW가 지금 1이니까 yes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M은 M 나누기 2. 지금 만원이었으니까 2로 나누면 5,000원. 그리고 SW를 0으로 변환합니다. yes였는지 no였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 SW 값 옆에다가 yes인지 no인지 기입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반복문이 끝났으니까 K가 1 증가하겠죠? 2로 증가했습니다. 다시 PMK를 구해보면 7,620원 나누기 5,000원입니다. 같이 계산해 볼게요. 항상 순서대로 푸실 때는 디버깅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꼭! 디버깅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7,620원 나누기 5,000원 하겠습니다. 나누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값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7,620원 나누기 5,000원 하면은 5,000원권이 한 장이겠죠? 그리고 2,620원이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2 배열에는 1 입력됩니다. 그리고 T는 지금 갖고 있는 금액에서 내가 구한 금액을 빼주니까
5,000원 1 곱한 거를 지금 7,620원에서 빼주니까 2,620원입니다. 다시 SW가 1인지 0인지 판단해보면 지금은 0이죠. 그러니까 1이 아니기 때문에 NO 라고 체크해놓고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쉽게 풀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순서대로 화폐 매수 구하는 단위를 적어보자면 처음에 10,000원이었죠. 그래서 초기값 M을 10,000원으로 측정했었어요. 그 다음에 5,000원 2로 나눠서 5,000원이 됐어요. 그 다음이 1,000원권을 구해야 하는데 5,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려면 10,000원에서 5,000원은 나누기 2를 했고 5,000원에서 1,000원을 하려면 나누기 5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000원 화폐 단위 다음에는 500원이겠죠. 1,000원에서 500원 할 때는 나누기 2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기 5, 2, 2, 5, 2, 5가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보면은 2. 네, 맨 처음에 SW가 1로 초기값이 됐을 때 2로 나눠 써서 5,000원이 됐었던 것처럼 지금은 SW 값이 0이니까 나누는 값이 5겠죠?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영상을 조금 앞에서부터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정답은 M 나누기 5입니다. Yes일 때는 2로 나눴고 지금은 0인데 No일 때는 5로 나눠야 5,000원에서 1,000원 단위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답으로 따라가면 5,000원을 1,000원으로 나누기 5 했으니까 그리고 SW를 다시 1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K가 3으로 증가합니다. 똑같이 P 배열의 세 번째는 T 2,620원 나누기 1,000원 M 하면은 2,620원 안에는 1,000원짜리가 2장 들어있죠. 그러니까 2 입력하고 남은 금액을 알아야 하니까 2,620원에서 2 곱하기 1,000원, 2,000원 빼면 620원 남습니다. SW가 지금 다시 1 됐으니까 Yes로 넘어가면 M 나누기 2 하면은 500원, SW 다시 0으로 또 K4 조금 빠르게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P 배열의 네 번째는 T 나누기 M 620원 나누기 지금 500원 하면은 1. 왜냐하면 620원 안에는 500원이 한 개 들어있으니까요. 하고 나면은 500원 빼고 나면은 120원 남습니다. 그리고 SW가 지금은 0이니까 NO로 넘어가면 나누기 5, 100원, SW 다시 1, K5, P배열의 다섯 번째는 120원 나누기 100 하면은 1, 그리고 120원에서 1 곱하기 100, 100원 빼면 20원 남습니다. SW 다시 1이니까 Yes로 넘어가면 100 나누기 2니까 50원. 다시 SW 0, K6, P배열 6은 20원 안에 50원이 빵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0 곱하기 50 하니까 0을 빼겠죠, T에서. 그러니까 다시 20원 남을 거고 SW 0이죠. 그러니까 NO 하면은 M 나누기 5. 50 나누기 5 하면 10원으로 떨어졌어요. SW 1, K7, P배열 7번째 20원 안에 10원이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20원에서 2 곱하기 10, 20 빼면은 빵원. 드디어 빵원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SW가 1이니까 Yes로 넘어가면
m 나누기 2니까 10 나누기 2는 5. SW 다시 0.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디버깅표를 중단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9번째까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버깅표를 중단을 안 하시고 그냥 9까지 계속 작성을 하셔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5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K가 8로 증가하게 되면은 P의 8번째 배열은 0 나누기 5니까 0이겠죠. 그리고 0 곱하기 5 빼면은 똑같이 0. SW 0이니까 노, 5 나누기 5는 1. 1원까지 나왔죠. SW 1로 변환하고 왜 여기서 디버깅표가 마감이 안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순서도의 순서를 따져보게 되면 m의 값이 맨 마지막에 변해요. 순서도의 반복문의 맨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빵원이 남아서 디버깅표를 마감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1원짜리의 화폐가 5원이 남았다거나 7원이 남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원짜리가 몇 개 있는지 판단하려면 K가 9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가 9로 증가하게 되면 T 나누기 M, 0 나누기 1 하면은 똑같이 0이겠죠? 그리고 T에서 0 곱하기 1, 0 빼면 똑같이 0. SW 1이니까 yes로 넘어가면 1 나누기 2인데 나누기 같은 경우는 목만 남으니까 0으로 됩니다. 왜냐면 원래는 0.5지만 0.5 같은 경우는 나누기를 세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0으로 값을 바꾸고 SW 0으로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K가 10으로 증가하면은 이 반복문의 조건이 끝나기 때문에 반복문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출력을 이름이랑 출장비 전액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문 K가 1부터 9까지 돌면서 지금까지 구했던 거 화폐 매수 총 몇 장이었는지 그러니까 인철식의 화폐 매수 10,000원짜리가 몇 개였는지 5,000원짜리가 몇 개였는지 1,000원짜리가 몇 개였는지 쭉 출력하고 그 다음에 TMK에 집어넣어줘야겠죠. TMK 같은 경우는 지금 출력할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기 예시를 보면 3명 거가 PK가 3명께 각각 완성이 되고 나서 퀄리티 만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전체 화폐 매수 이렇게 해서 쭉 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10,000원짜리는 5,000, 1,000 이런 식이었으니까 10,000원짜리가 몇 개인지 5,000원짜리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MK 같은 경우는 지금 출력하는 게 아니라 값을 계속 모아놓고 있어야겠죠. 여기 부분에서 이 3번 정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TMK는 PMK랑 다르게 당장 출력이 아니에요. 대신 PMK의 값을 계속 축적해놔야 돼요. PMK 값을 계속 축적해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TMK에 PMK 이렇게 딸랑 이렇게만 써놓으면 값이 그냥 PMK 값이 TMK 값으로 변환이 되는 거지 값이 축적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 자신 TMK가 갖고 있는 값에 PMK 값을 더해줘야 축적이 되는 거예요. TMK가 지금은 0이었어요. 왜냐면 순서도 맨 처음에 보면 반복문을 통해서 TMK도 PMK도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놨기 때문이에요. 0이었어요. 지금 PMK 값들을 축적을 하려면 PMK 값을 지금 본인 TMK 값에 더해줘야 돼요.